다음은 이제 중국 얘기 해볼 건데 네. 중국 당국이 숙량 비축을 권고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네. 나네.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뭐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 이제 대만 가까운 제일 가까운 복건성이거든요. 복건성 쪽에 수륙 양용차를 비롯한 그 군사 이동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중국 안에서 그 웨이신 같은데 또는 그 이런 데 떠오르는 동영상이 이게 찍히고 있어요. 군용 차량들이 뭐 이동하는 모습을 찍어서 복건성 쪽으로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이제 식량들을 미리 해라. 이렇게 계엄령 비슷한 걸 내리겠죠. 만일 침공을 하게 된다고 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계엄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다. 네. 월드컵 코로나와 올림픽 준비 때문에 그런 거야. 올림픽 기간 되면 아무래도 물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통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한 거지 절대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군대는 왜 움직이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중국 당국이 상무부가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야채, 육류, 식용유 포함한 식료품을 비축하는 게 좋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추운 날씨하고 이 식료품 비축하고 뭔 상관이야? 중국이 냉장고가 없어요. 생활 습관 안에. 그러니까 한 번 한 음식은 그냥 버려. 먹고 남은 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저녁을 새롭게 해요. 사서 먹든 그럼 음식물 쓰레기 엄청나겠는데? 그렇죠. 중국 음식물 쓰레기 많은 거야. 예전부터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거대 냉장고를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기본에다가 김치 냉장고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냉장고를 크게 써? 그 정도면 일본 오면 식당도 그렇게 큰 게 없어. 650리터라니. 근데 거기에 김치 냉장고가 2대 3대야? 근데 그걸 쓰다 보면 또 작아. 그렇지? 희한하게 다 채워넣는데. 작다고 냉장고 자꾸 작아.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가서 장을 새로 봐야 돼요. 진짜? 그리고 중국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품군이 신선식품입니다. 야채, 고기 이런 거. 그러니까 매일 장을 봐서 갖고 가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매일 원활한 물류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물류 대란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미 중국 정부가. 그렇죠. 그러면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날 원인은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셧다운.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제 올림픽 앞두고 올림픽 전에 어떻게든 북경이라도 막아야 되니까 각 그 성별 이동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능한 거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진짜 대만하고 전쟁이에요. 근데 올림픽 앞두고 그렇게 무모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본토까지 점령을 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1차적으로 금문도라고 바로 그 본토 앞에 있는 한 2.5km밖에 안 떨어진 데 있거든. 그 금문도를 탈환하는 것 정도 안에서 뭐 경고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곤 있는데 국제 외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지금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신경을 못 쓸 타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최적기라는 거야. 요거를 2년, 3년 뒤로 미뤄버리면 간섭이 더 세진다는 거야. 대만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위협령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저지를 수도 있지만 중국 안에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면전은 벌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안에 있는 그 석유 재고량이 원래 한 91분 있었어요. 근데 이 91분이 왜 어느 정도 필요한 거냐면 딱 전쟁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이제 전쟁 시작부터 발발하고 정리가 될 때까지 외부에서 공급을 받지 않아도 자국 내에서
산업이라든지 군대를 움직일 수 있으려고 하면 최소 비축분을 90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90일. 예. 근데 지금 31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어디다 썼지? 아니 그동안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수급량들을 털어 써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 이상할 정도로 천연가스나 석유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이유도 이 비축분을 채워야만 꼭 공격적인 전쟁이 아니라 수비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미군의 항모라든지 뭐 이런 게 영해로 들어와 갖고 국지전 같은 게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모든 무역이 중지되거든. 그렇죠. 이 지금 남중국해 이쪽에서 그런 류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중국이 91분 이상의 비축분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군사 전문가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 네. 시진핑이 나만큼이나 적극적이신 분 아니야, 우리 C형이. 응? 기마인할 때 확실히 내고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는 분이거든. 네. 설마. 그러니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경고가 일부 그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는 대만이나 홍콩 쪽에는 경고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국민들한테 뭔가 긴장해야 될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 중국 본토 주민들이 긴장하는 게 아니고 대만 쪽이 더 긴장할 것 그렇죠. 같은데. 대만은 이제 원래 쫄리니까 긴장을 하는 거지만 중국 안에 있는 주민들도 긴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만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그 회사 많으니까. 기업들이나 인력들이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네. 사실 중국 안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대만 출신 사업가들 엄청 많아요. 네. 특히나 상해나 뭐 이쪽에는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기업들의 탈중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대만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 MS사에 있는 링크드인도 나가고 야후도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규제도 규제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비용 부담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세금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예, 왜냐면 인건비 이외에 약 그 30% 가까운, 35%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기업하고 개인한테 반반씩 물리고 있어요. 근데 월급 주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내는 거잖아. 그렇네. 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 내외의 소득세 같은 형태의 그게 나가는 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30%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건비 수준을 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높아졌어, 훨씬. 중국의 인건비도 현재 뭐 평균적으로 5, 60만 원대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의 베트남의 2배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보고 들어왔다가 안 되는 거고 중국의 이제 시장을 보고 들어왔던 기업들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중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던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그 공급 부족을 이유로 해갖고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옛날엔 물건 조달이 잘 됐어. 부품이라든지 뭐 소부장 재료들을 구하려고 그러면 잘 구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에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1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개선될 여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에너지 문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전기료까지 지금 부담을 해야 돼요. 아, 그렇겠네. 네. 지금 맞다. 막 공장 멈추고 이런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공장도 없어가지고. 이제 맞아 지 마음에 드는 공장에만 전기를 주고 막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 그렇겠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털고 나올 때 청산해서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가요? 그렇죠. 거의 몸만 빠져나가는 거죠. 아, 당근마켓이라도. 누가 사주나 그걸? 그럼 어떡해요? 이게 만일에 이제 공장이 우리가 똑같은 케이스를 많이 겪어봤는데요. 합작을 하자고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땅하고 인건비는 내가 댈게.
설비는 네가 다 해. 그래서 최신 설비를 들여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문제는 완공이 되기 시작하면 실적이 급격하게 안 나옵니다. 아, 이상하게. 양아치네. 그렇지. 양아치가 되는 거야. 영업도 잘 안 되고 매출도 잘 안 되고 경비는 계속 올라가고 수익이 안 남아요. 그러면 아 이거 너무 힘든데 나 이거 저기 네가 좀 인수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이거 100만 불 들였는데 한 80에 하자. 80만 불로 그냥 네가 인수하면 어때? 인수 안 해줍니다. 그리고 부도를 냅니다. 부도를 내서 공매를 치죠. 헐. 그러면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 전세 끼고 집 사듯이 그거를 싼 가격에 사들입니다. 헐값에. 너무하네. 아니 하다못해 부부가 남자가 만약에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하더라도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해요. 팔려야지 하지. 와. 그리고 사실 걔는 집을 사준 게 아니야. 장인명이야. 그래서 빌려준 거야. 내 딸이랑 살 때 이게 네 집인 거지. 나가면 끝이다. 나가면 너랑 나랑은 남남인 거야. 그래서 살림살이라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 붙박이장이야. 씨. 너무 싫다. 딴 집엔 맞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싸게 내놓으면 결국 땅 가진 놈이 그 물건을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네. 와. 아니 근데 이걸 나 너무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걸 알면서도 중국에 들어갔단 말이야. 흔히 하는 게 그죠. 야, 씨, 내가 볼펜을 팔아도 10억 개만 팔면 돈이 얼만데? 한 명만 사도. 한 명씩만 사도. 절대 그렇게 장사 안 되는 데가 중국이에요. 야. 심지어 지금 중국이 그 인구 조작 음모론까지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중국 인구 14억으로 알고 있잖아. 실제는 8억 5천밖에 안 된대. 근데 그거를 통계 조작을 해갖고 14억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음모론 중에 있어요. 왜?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 인구나 등록 인구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실제 존재하는 이게 경제 규모를 미루어 봤을 때 소비되는 양이나 뭐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존재하고 있는 8억 5천밖에 없는데 14억으로 해서 세계 최대 시장이다라는 그거를 그 유명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 통계를 조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네. 아니 난 그 반대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사실은 14억 명 넘어갔는데 진작에 나도 넘었는데 줄이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구 감소율도 이상할 뿐더러 이렇게까지 사람을 되는 대로 낳아라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숫자가 없고 그러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14억, 8억에 있는 갭보다도 더 큰 속도로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실제 해보면 14억 인구, 13억, 12억, 11억 막 이렇게 줄 수 있어. 실제 실질 통계를 해갖고 계산을 하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옛날에 인구 통계가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서 속였단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이영준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은 정말 뭘 믿어야 되나요? 네, 믿지 마세요. 자, 여기에 중국 지도부 미투 사건이라고 뭐가 터졌네요. 네, 근데 전직 부총리가 성폭행을 했다고 근데 하면서 성폭행한 부총리 나이가 75세예요. 네, 장가올이라고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은퇴를 그 전에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2007년부터 2012년에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 들어서기 전이잖아요. 여성 테니스 스타 펑샤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웨이보 공식 계정에다가 이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지속해서 관계를 가졌다 이런 내용을 올렸다가 지웠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테니스를 치자고 불러서 자신을 성폭행했다. 10년 전이라고 치더라도 65세 노인이 26살짜리 전성기 이 테니스 선수를 국가대표급 선수를 했다. 2007년. 네. 뭐 15년 전. 뭐 존재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실제 사건이다 아니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이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추문으로 해갖고 장가오리가 낙마하게 된다고 치면 요거는 이제 여기 과연 진짜 미투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될 사안이 많아진다는 거지. 물론 중국 언론이 발표하는 대로 하겠지만 그럼 장가오리 부총리급 인사가 말하자면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야. 이 사실인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아. 이미 이게 알려졌다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파고 이걸로 조지기 시작하면 장가오리 정치 인생과 장가오리 파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상하이 방이라고 하거든요. 장가오리. 그렇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에서 도망간 경제사범들, 국제 수배자들이 하나씩 둘씩 잡혀가지고 송환이 되고 있습니다. 와. 네. 이거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쉽게 말해서 상하이 반이면 다 죽인다는 거지, 지금.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 거 가지고 지금 이게 국무원, 전 국무원 위원이자 부총리를 조져버릴 수 있을 만큼 중국이 지금 공안 통치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요런 유의 얘기들이 중국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이 목적은 오로지 시진핑 8일에서 10일 사이 곧 다음 주죠. 있을 전인민 대회 안에서 이 시진핑의 독재 체제 완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과정 중에 나오고 있는 에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를 하기를 상하이방 출신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도 성 스캔들 먼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성 스캔들로 조사하다 보니 어우 집에 돈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지. 여기도 상하이방. 뭘로 엮기만 하면 어떻게든 캐낸다는 거죠. 근데 장가오리 집에 트럭하고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이 몰려 들어가서 산더미 같은 돈과 금괴와 골동품들을 싣고 포장도 안 씌우고 구경하는 시민들 앞에 쭉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 가오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가오리 형이 순환 시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